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50법의 송로입니다. 자,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제1절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자, 등기법이 12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역시 많은 기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떠한 기출문제만 잘 분석을 하더라도 34회 시험에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등기관이 어차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일단 미등기 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촉탁에 따라 어차피 이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촉탁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을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그럼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해요. 그럼 가압류를 등기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등기부가 개설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렇죠? 법원으로부터의 촉탁받은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직권 보존 등기의 특징은 첫 번째, 접수란이 공란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하던 직권에 의하던 등기 원인 및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자, 지문 쭉 읽어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지분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눈에 들어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등기 신청은 무엇이 된다? 각하가 돼야 된다. 몇 호에 의해서? 2호에 의해서 역시 각하가 됩니다. 29조 제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겠고요. 전부에 가능하고 일부에 불가능하고 지분만의 보존 등기도 안 되고 중복 등기도 이중의 보존 등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 자, 3번은 이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3번 지문 쭉 읽어보시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인데 여기서의 이 판결 자체는 무슨 판결을 의미하냐면 이행 판결을 얘기해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 뭐 뒤에 간단하게 다시 나오겠지만 판결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결에는 확인 판결이든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확정하는 판결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기 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 4번은 이제 구분 건물이죠. 구분 건물 중에 요 일부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어떤 등기를 표시의 등기를 어떻게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A가 구분 건물 일부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무엇해서 대위에서 표시의 등기를 할 수 있죠. 만약에 대위에서 표시의 등기를 하는데 거꾸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에서 한다 그러면 X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체크를 좀 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5번. 자, 1번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직권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뭘까요? 법원이죠. 법원으로부터의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촉탁이 있을 때 이건 어디에서?
법원으로부터의 촉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촉탁받았으니까 등기관은 임차권 등기를 기록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미등기 주택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으로 무엇을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를 하게 되면 뭐 나중에 임차권에서 나오겠지만 이것을 무엇으로 하는 이것을 기초로 하는 것은 이것을 기초로 하는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대표적으로 임차권 이전 등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6번 봅니다. 역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직권 등기 한번 보게 되면 직권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제한의 등기가 촉탁했다라든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를 촉탁을 했을 때는 등기관은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으로 무엇을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게 핵심이죠.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법원의 촉탁이 아닌 세무서에서 촉탁을 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할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으로부터의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만 직권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 직권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직권 보존 등기 특징, 접수란 기록하지 않죠. 등기 원인 및 연월을 기록하지 않고 등기가 되고 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보존 등기 요 A 명의로 보존 등기 되죠. 그래서 A한테는 결과적으로 당신 앞으로 등기가 됐다. 등기 완료 사실을 무엇하도록 됐어요?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7번. 7번은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죠?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을입니다. 그럼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은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 명의로는 보존 등기가 안 돼요. 그러면 먼저 누구 앞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법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의 상속인 포괄승계인은 자기 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갑은 최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을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그죠?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요. 만약에 계약 당시에 이전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신청의 의무가 있다는 거 우리 앞에서 다 정리를 하고 왔어요. 자, 그 부분 정리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7번 같은 경우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보면은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보통 우리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네 가지가 있죠. 그다음 첫 번째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두 번째 판결, 세 번째 수용, 네 번째 시장 군수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 명의로 무엇할 수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그 다음 9번.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제한의 등기가 촉탁이 있었다. 그럼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10번.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이렇게 일반 건물이 있고 옆에 부속 건물이 있다 이거죠. 그럼 이 부속 건물은 과연 독립된 건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토지 소유자 마음이에요. 건물의 소유자 마음이죠. 따라서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이 부속 건물도 누구에 따라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본 건물과 별도로 부속 건물도 독립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속 건물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1번. 자, 이제 또 계속 나오네요. 자, 좀 전에 제가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그럼 이 A예요. 그럼 이 A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나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여기에 만약에 A가 돌아가셨다. A- 상속인도 가능하죠. 또한 누구도 가능하다. 포괄 유증을 받은 자. 그럼 결과적으로 포괄 승계인이 되는 거죠. 포괄 승계인도 자기 명의로 직접 무엇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정 전에는 이 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포괄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개정이 되면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됐죠. 아마 이때가 이때 27회 시점일 겁니다. 27회 시점에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시험에 출제가 된 거죠. 그 다음 12번.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어떠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 또 보존 등기 된다면 1부동산 이 등기 기록으로서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중복 등기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복 등기 허용하지 않죠. 따라서 기존의 어떠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 토지에 대한 또 다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13번. 자, 이 지문의 가장 핵심은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겠죠. 확인. 그럼 그 다음에 눈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은 요 건물이 들어와야 돼. 미등기 건물이 눈에 쏙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시험에 틀리게 나오면 토지 건물이 아닌 무엇으로 토지로 시험에 낼 겁니다. 건물이니까 자기 명의로 무엇 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군수라는 거,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다음 뭘 봐요? 건물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이따가 딱 눈에 들어오면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14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그러면 표제부 만들어야 되겠죠.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거. 건물이니까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15번. 자, 등기할 건물이 무슨 건물? 구분 건물인 경우에.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명칭, 번호 들어가는데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의 번호만 기록하면 돼요. 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될까요? 소재 필요 없고요. 지번도 필요가 없어요. 명칭도 들어가야지 필요.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소재와 지번과 명칭은 한동 건물에 표시하고 이꼴이 되니까 동일하니까 굳이 전유 부분에는 중복되는 부분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 A-. A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17번 수용 나왔죠? 수용 나왔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8번 군수 나왔죠? 미등기 건물이니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 19번 등기관의 법원의 촉탁에 따른 소유권의 처분자는 촉탁했을 때는 직권으로 무엇을 해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라. 자, 33회 때 기출문제 지금 몇 개 풀어봤잖아요. 33회 지금 요 19번도 그렇고요. 이 33회 기출문제를 쭉 풀어보시니까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아, 기존의 기출과 거의 동일하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그만큼 이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등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많은 기출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한 어떠한 지문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신청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1번, 2번, 3번 즉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이 세 개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에 모두 적용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는 어디만? 건물에만 이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상에서 A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이 B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는데 미등록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이 A는 최초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자기 명의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증의 목적물이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유증의 목적물이 미등기 부동산일 때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의 경우에 수증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고요. 수용은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원시취득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만 그것이 미등기 부동산이었다면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것이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판결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행 판결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고요.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것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확인 판결 받으면 되고요. 근데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은 판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또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오답 지문 봅니다. 증여가 눈에 들어오나요? 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그러니까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가 A고 증여받은 사람의 B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B는 자기 명의로 무엇을 할 수 없다?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B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3번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이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한다. 아니라 그랬죠. 그것이 소유자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라면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종류는 불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든 직권에 의해서 하든 그것이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든 결과적으로 원인 및 연월이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꾸준하게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 5번에 뭐가 볼까요? 건물에 눈이 들어오고요. 국가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더 이상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이 마지막에 없다가 되는 거죠.
토지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확인 판결 받으면 된다고 했죠. 근데 건물은 안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번 군수 나왔죠. 군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토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건물이 나와야 돼. 토지가 아니라 이렇게 건물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토지니까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 7번.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까요? 있어야 제공하죠.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소유자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등기를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 신청인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즉 보존 등기할 때 무조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면 등기 원인 및 연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은 X가 되겠고요. 9번. 자, 부동산 전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일부 안 되죠? 그 다음에 공유자 중 이렇게 눈에 들어와야 돼. 1위는 그러면 1위는 결과적으로 공유자니까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공유자 A, B, C가 있으면 셋이서 전부 다 공유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요. 이때 이 A가 B, C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그죠? 지분만의 보존 등기는 할 수 없지만 전원을 위한 전체에 대한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10번. 자, 규약상 공용 부분에서 규약이 폐지가 됐어요. 그럼 공용 부분 취득자가 어떤 등기를 할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닌 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냐면 공용 부분의 등기를 하게 되면 갑구뿐만 아니라 을구의 등기사항은 다 말소 표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용 부분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번, 2번에 소유권 보존 A가 있었고 2번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는데 공용 부분이 되면서 3번에 가지고 1번과 2번에 소유권을 무엇을 한다? 소유권을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공용 부분 취득자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4번에서 어떤 등기를 해요? 소유권 이전이 아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31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자, 11번. 대지권이 등기됐어요.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가 하나가 된 거죠. 건물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건물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만의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을 전제로 하는 뭐 가등기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리처분 금지 위반이에요. 12번 소유권 대지권이죠. 그러면 역시 소유권 대지권이면 결과적으로 건물만의 이전도 안 되고 역시 토지만의 이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만의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의 어떠한 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해서 토지 등기 기록에 이 토지 등기 기록에 저당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역시 이것도 분리처분 위반이다 이겁니다. 아마 34회 때는요. 이 대지권에 등기됐을 때 분리처분 금지를 하고 있는데 분리처분 금지와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 대표적으로 소유권 대지권이다. 그러면 허용되는 것은 그럼 뭐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건물만의 전세권이라든지 임차권, 토지만의 용의문권, 임차권을 찾으면 쉽게 아마 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의 첫 번째 파트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한 대략적으로 한 30개 정도의 지문이 눈에 보이는데 보시면 중복되는 지문이 상당히 많죠. 그만큼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소리예요. 최근 들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어떠한 난이도는 예전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한 문항씩은 어떠한 형태로도 보존 등기 문제 자체가 출제가 되니까 기출지문 잘 체크해서 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기출 지문을 가지고 또 하나씩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애도의 성룡입니다. 자, 제5장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제2절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기출 지문을 보도록 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요. 기출 지문도 다른 어떠한 테마보다는 조금 많죠.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벌써 우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민법상 조합이 딱 나왔어요. 그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나오네요. 그 자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전원으로 하는 전원 명의로 어떤 등기를 합유의 등기를 하는 거죠. 공유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이렇게 합유로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무엇을 기록하지 않냐면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봅니다. 자,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증자가 무엇했을 때 사망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을 해요. 따라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그 원인 일자를 뭐를 써야 돼요? 사망일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기한이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한이 도래한 날을 원인 일자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조건이 붙었으면 조건이 붙었을 때는 조건이 무엇된 날? 성취된 날. 조건이 성취된 날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3번 포괄 유증은 특정 유증과 달리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등기 없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즉 유증자가 무엇했을 때 유증자가 사망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포괄 유증 말고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은 종류를 불문하고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다 이겁니다. 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중간에 뭐가 보일까요? 유류분을 침해한다.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관은 등기의 심사에 있어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심사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이를 무엇해야 된다? 수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5번 자 특정 유증이 일단 핵심이에요. 근데 앞에 미등기 부동산도 봐야 되겠다. 미등기 부동산인데 특정 유증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때 수증자 명의로 수증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할 수 없어요. 포괄 유증이라면 가능하지만 특정 유증은 수증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무엇을?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수증자 앞으로 유언집행자하고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되고
수중자가 권리자가 돼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쵸? 자, 6번. 이제 유증에 대해서 볼까요? 자, 포괄과 특정을 차이점은 등기 없이도 등기해야만 농지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포괄 유증은. 근데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그것이 상속인에 대한 것이라면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상속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출. 자, 미등기 부동산일 때 포괄 유증의 경우에 수중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지만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따라서 A-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상속인을 얘기하는 거죠.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수중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고요. 기타에서 1번 가장 중요합니다. 수중자가 포괄 유증의 경우에 수중자가 여러 명일 때 자기 지분만의 등기 가능해요. 근데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등기는 가능하지만 1인이 전원을 위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또한 이렇게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수리해야 된다라는 거. 3번은 뭐냐면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직접 수중자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즉 상속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상속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것을 말소하고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거.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라면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되겠고요. 자, 6번. 자,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권리자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로부터 직접 등기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이에요. 그러나 원인 일자는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거민하고도 무관하고 농지하고도 무관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거하고 다 무관하죠. 왜? 이러한 거민이라든지 농지라든지 허가는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가야 돼요. 그러면 진정 명의회복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자신이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등기 인수 청구권이잖아. 등기 인수 청구권. 그러면 이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갖는 것이다? 매도인이 갖는 거죠. 매수인이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을 다 줬는데 등기를 안 가져가. 그럼 등기 가져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대체로 일치한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같이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8번 포괄 유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포괄 수중자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이게 이때 개정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정되면서 바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9번 신탁등기 시 신탁등기를 하는데 수탁자가 갑과 을이에요. 그럼 수탁자가 몇 명이라는 거야?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지문이 나와야 되겠죠. 어디로 눈이 가면 돼요?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유라고 써야 돼요. 합유의 뜻을 기록한다. 근데 시험에 계속적으로 공유로서 등장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체크해서 보세요. 그 다음 10번 등기관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를 했다. 자,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등기를 하게 되면 기존의 이 등기에 말소해야 되겠죠. 그때는 중요합니다. 신탁등기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별개의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11번 역시 수탁자의 신탁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탁등기하고 어떠한 이러한 권리의 이전, 소유권 이전이라고 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에 어떻게?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동시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해야 돼요. 만약에 동일한 서면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아마 5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겠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에 하는데 만약에 위탁자가 수탁자를 무엇해서 대위해서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동시신청 대위해서 했을 때는 동시신청 규정에서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11번은 신청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12번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합니다. 근데 시험에 이것도 역시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자주 나오니까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13번 등기관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 신탁 원부를 변경해야 돼요. 수탁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탁 원부도 바꿔야 돼요. 이럴 때는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신탁 원부의 기록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신탁 등기의 어떤 중요한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요거 한번 볼게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과거에는 위탁자를 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것. 그 다음 신탁 등기는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것. 근데 동시 신청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위 신청을 했을 때는 동시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이라든지 보존, 설정 등기의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어떻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신탁 등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합유의 뜻을 써야 된다라는 것. 뭐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자, 14번 볼게요. 이제 공유와 관련된 부분인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다. 그럼 결과적으로 상호 명의 신탁의 개념이 되겠죠. 그랬을 때 구분적 소유 관계에 있는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분필 등기를 한 후에 명의 신탁 해지 원인,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명의 신탁 해지 약정서에도 무엇을 받아야 돼요? 명의 신탁 해지 약정서에 무엇을 받는다? 검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옆에다 써놓고 같이 기억하시고요. 14번 같은 경우가 바로 상호 명의 신탁에 대한 내용이죠. 명의 신탁 쪽에서 뭐 2자간, 3자간 뭐 그런 내용들 나오는데 과거에는 등기법에서 명의 신탁도 시험에 잘 나왔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요 정도만 좀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고 2자간, 3자간 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중개사법에서 등장을 하니까. 15번. 자, 토지에 대한 공유물 약정을 했어요. 약정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다 같이 가서 합니다. 공동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16번. 이러한 약정에 관한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가서 합니다. 어떠한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이러한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하는 어떤 약정을 변경할 때는 전원이 같이 가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 역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갱신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에 대한 변경 등기는 역시 공유자 어떻게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라는 것.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부에 가능하고 일부에 안 되고요. 지분 이전 가능하죠? 지분 이전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어떤 주체가 바뀌는 것을 전부 이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의 변경을 이전이라고 하는데 전부 이전은 A에서 이렇게 B로 넘어가는 거고 일부 이전은 단독 소유를 공유를 하거나 공유해서 어떤 지분을 처분하는 지분 이전 이런 것들이 바로 일부 이전인데 자 이렇게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지분을 기록해야 되고요.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할 것이고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어야 될 것이며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포기한다. 나머지 전부 다 같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공유와 관련된 지문들 좀 체크해서 보시고요. 18번 민법상 조합 또 나왔어요. 자, 민법상 조합 합의의 등기로 하라 그랬어요.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9번 자 합의자가 2명입니다. A하고 B 2명인데 그중에 1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상속되지 않습니다. 요 단독 A로 그냥 기속돼요. 따라서 잔존 합의자 혼자 남았으니까 단독 소유로 무엇을 한다?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합유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전부 다 어떤 등기를 해요?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한다라는 거. 20번. 자, A, B, C가 있는데 C가 잔존 합유자의 무엇을 얻어서 전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분을 D에게 처분합니다. 합유자가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는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좀 전에 제가 합유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이럴 때는 전부 다 어떤 등기를?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합유 명의인의 무슨 등기를? 변경 등기를 해야 되고 이러한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체크해서 보시고요. 여기서 하나 더 체크. 그럼 둘이 가서 등기를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전원이 다 같이 가서 해야 돼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다 같이 간다. 즉 지분을 처분한 자, 지분을 이전받은 자, 또한 잔존의 합유자, 이들 다 같이 가서 하는 겁니다. 21번. 자, 공유를 합유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총유를 공유로 하는 경우는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나 공유를 합의를 했을 때는 변경 등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나옵니다. 단독을 합유로 하거나 총유를 합유를 할 때는 이전 등기를 하고 공유를 합유를 할 때는 변경 등기를 하고요.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죠. 조합은 전원 명의의 합유의 등기를 하는데 합유의 등기 특징은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고 합유자가 사망하거나 아까 우리 A하고 B가 있었는데 B가 사망하게 되면 단독 소유로 하는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하는 거고요. 탈퇴하거나 추가하거나 좀 전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분을 처분할 때 몽땅 무슨 등기를 한다?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합니다. 형식은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22번 문제 쭉 질문 읽어보시면 수용을 한 겁니다.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수용 개시일 이후에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죽습니다.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어떻게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자, 직권에 의해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딱 몇 개만 기억한다? 2개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어떤 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 상속 개시일이 수용 시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어떤 거가 있어요?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그러면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요역지죠.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즉 요역지, 지역권 이 2개는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요것만 딱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자, 23번. 공동상속이니까 A, B, C가 있는데 법정 상속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율의 지분 이전을 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제출해야 되겠죠. 지분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하라는 소리죠. 그 다음 24번 수용의 이전이죠. 그렇죠? 그럼 수용은 어떠한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업자가 이 토지를 수용을 하게 되면 A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신청?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5번. 자, 좀 전에 우리가 기업자가 단독으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핵심 질문은 뭘까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말소를 해서는 아니 된다. 상속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직권말소할 수 없다. 그 다음 26번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재결의 실효가 되면 그 등기 무엇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합니다. 이때 이 말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조심하셔야 돼요.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그런데 이전 등기가 된 후에 재결이 실효가 돼서 그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에 의한다. 27번. 국가와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국가와 지자체는 관공서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촉탁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지만 지금 문제 지문 보시면 국가 및 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떻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자, 수용해서 보면 다 죽죠. 근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권말소할 수 없는 거. 상속등기하고 요역지 지역권. 그죠? 수용식 이후에 상속등기 격려되었지만 상속 개시일이 3월 10일이면 수용식이 5월 4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등기 자체는 비록 늦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직권말소할 수 없고요. 그 요역지 지역권은 그 토지에 이로운 거죠.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다음 중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직권말소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상속등기 찾아요. 없으면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찾으시면 되고요. 재결의 실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28번. 자,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사실은 여기는 A가 소유하고 여기는 B가 소유하기로 했는데 등기 자체는 지분으로 A하고 B하고 어떻게 공유로 하는 등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봐도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공유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사실은 여기는 내 거, 여기는 네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 등기를 한 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9번. 일부 이전이니까 당연히 뭐를 표시해야 돼? 지분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할 금지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한다.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그 원인에 약정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공유물 분할 계약서에 그죠? 소유권 일부 이전에 관한 이전 등기 할 때 그 계약서상에 공유물을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를 기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30번.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 능력이 인정되나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31번. 2006년 우리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검인을 받는 것으로 보는 거죠. 신고 필증을 제출하기 때문에. 32번. 자, 거래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명의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라면 그때 무엇을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 개의 신고 필증에 둘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는 경우에 매매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신고 필증에 한 개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여러 명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 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매매 목록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하게 되면 그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매매 목록을 쓰지 않죠. 거래가액을 쓰지 않고 목록 번호를 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보시고요. 33번. 원래는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위탁자라든지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시신청의 무엇이다? 동시신청의 예외 규정이다. 체크해서 보시고요. 34번. 신탁 등기의 말소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니다. 35번. 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 등기를 할 때는요, 그 원부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신탁 원부는 등기관이 작성하는데 그 신탁 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돼요. 위탁자라든지 수익자라든지 신탁의 목적이라든지 신탁의 어떠한 종료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원부거든요. 그 원부는 과거에는 신탁 등기할 때 제출서류였지만 지금은 등기관이 신탁 원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신탁 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36번.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임무가 종료로 인한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어떤 등기 한다 그랬어요? 합유 명의인의 변경 등기를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후속 조치로서 등기관은 신탁 원부를 무엇을 해라? 직권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후속 조치로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37번. 환매 기간은 그 원인의 그 사항이 정해져 있다. 약정을 했다는 소리죠. 그러면 기록해야 됩니다. 그죠?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 매매 비용하고 환매 대금이죠. 이것만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데 기간은 필요적임이죠. 환매 특약 등기할 때 환매 기간은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원인에 그 사항이 정해져 있다라면
기간을 써야 되고요. 환매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하냐면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연장은 불가, 단축 가능. 자, 38번.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 등기를 했다. 자,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 등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무엇?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의 특약 등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소? 직권 말소다 이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기출 지문 중에 옳은 지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오답 지문을 또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지문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했죠. 이해하셨나요? 만약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만약에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전 등기 한다 그랬죠. 2번. 자, 눈에 뭐가 보일까요? 지금 유증이라는 게 나왔어. 그죠? 그 여러분들 눈에 쭉 지분이 길지 않으니까 유류분이 딱 나와야 돼.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수리해야 된다. 등기관은 어차피 등기관의 어떤 심사 권한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심사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관은 오로지 등기법 제29조 1호부터 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지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수용이라고 나왔어요. 수용에 따른 소유권 무슨 등기를 했다?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눈에 쭉 뭐가 보이나요?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은 직권말소할 수 없다. 맞나요? 근데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처분의 제한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있죠. 직권말소할 수 있다예요. 근데 뭐는 말소 안 돼요?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어요. 이것만 보시면 안 돼. 앞에 요거까지 보셔야 돼요.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권말소 대상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는 없지만 뒤에 거는 앞에 거는 직권말소할 수 있지만 뒤에 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4번. 자, 공유물 분할 금지의 기간에 약정을 갱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아니다. 전원이 가서 전원이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5번 수탁자가 여러 명이래요. 그럼 이제 다음 요로 가면 돼. 어디로 가야 돼? 요로 와야죠. 공유가 아니라 무엇으로? 합유라는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7번 공유자 중 여러 명이 있어요. A, B, C가 있는데 이때 이 C가 지분 포기합니다. 그러면 소유과 이전 등기는 지분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가서 한다 그랬죠.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7번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후에 상속인이 병이죠. 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병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할까 안 할까요? 이 병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병을 무엇으로 하고 병을 의무자로 하고 을을 무엇으로 해서 권리자로 해서 둘이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데 등기는 갑에서 을로 이전되게 되는 거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게 바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자, 이와 같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33회 때도 나왔지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할 때도 이를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8번
갑소유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의 가장매매가 핵심이네요. 가장매매에 의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 무효니까 어떤 등기를 해야 돼요? 무효인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존재해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가 설정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저당권자는 누가 된다는 소리예요? 병이. 병이 이해관계인이다 라고 보는 거죠. 병이 무엇이다?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을명의를 말소하면 되는데 이 저당권자가 승낙을 안 해주니까 결과적으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무권리자로부터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권리자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로부터 직접 이전 등기를 하는 방식이다. 앞에서도 나왔듯이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이고 그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9번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할 때 원인은 수용이고요. 원인은 재결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수용의 시기를 써주는 겁니다. 수용의 시기를 기록합니다. 재결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X가 되겠고요. 그 다음 10번 합유 눈에 보이죠? 그 지분 기록하나요?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비율이 지분이 존재하지만 지분은 기록하지 않죠. 따라서 지분에 대한 어떠한 가압류라든지 가처분 이러한 것들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합유의 경우에는 합유라는 뜻만 기록하면 돼요. 별도의 뭐는 기록하지 않는다? 지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11번 수용이죠?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죠? 그럼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을 느끼는 직권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하고 무엇? 계속적으로 나와요. 보시면 수용 문제 나오면 다 이겁니다. 말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상속하고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12번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시탁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또 똑같은 내용이지만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할 때는 동시신청 규정에서 예외 규정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3번 신탁 재산에 속하는 권리가 이전됐어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권리가 이전이 되면 신탁 재산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권리의 이전 등기와 어떻게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맞춰진 후에 별도로 하는 것, 맞춰진 후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 신청이더라. 동시 신청. 권리의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를 어떻게 동시 신청해야 된다 이겁니다. 14번.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약정에 대한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이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있으면 A하고 B하고 야 우리 일정 기간 동안에 이거 분할하지 말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말자.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이 등기된 경우 2023년 4월 20일까지는 금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B가 자기 지분을 C에게 처분하는 것은 상관없죠.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을 금지하는 것을 약정을 한 것이지 지분 이전은 상관없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 약정이 등기된 경우 변경이죠. 그러면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X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원이다.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된다. 16번
법원이, 여기서 법원이라는 거를 좀 초점을 맞추세요. 법원이 신탁재산,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하게 되면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의 기록 변경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법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수탁자가 아니라 법원이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이겁니다. 법원 꼭 생각합니다. 법원. 자, 이렇게 수탁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법원으로 신청이 아니라 촉탁. 17번. 자, 좀 전에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할 때는 동시신청 규정을 규정에서 예외 규정이라고 했죠. 계속 나오는 질문들이 똑같이 나와요. 18번. 여기서도 핵심. 법원이라는 것 초점을 두세요. 법원이 신탁 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했어요. 그러면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신탁 관리인이 아니라 누가? 법원이. 법원이 해야 될 것이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니까 무엇을 한다? 촉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신탁과 관련돼서 요와 같은 지문들이 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19번.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맞춰진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어떻게? 동시에 동일한 별개, 동시에 별개의 서면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동시에 별개의 서면이다. X가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니까 맞춰진 후에는 등기 자체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과 동시에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20번. 거래가액 어디에다 등기할까요? 갑구에 어디에? 등기 원인란에다가 기록하는 게 아니죠. 갑구에 보면 뭐가 써있나요? 갑구 맨 끝자리에 보면 권리자 및 뭐가 있어?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이 있죠. 권리자 및 무엇이 있다? 기타 사항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가액은 갑구에 어디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다가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시험에 이렇게 원인란에다 기록한다라고 나왔어요. 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공부가 되면 눈에 딱 보이는 거고 공부가 되지 않으면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기출지문인데 한 4, 50개 정도 되죠.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기출지문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이번에는 유증에 대한 거, 이번에는 신탁에 대한 거, 이번에는 환매에 대한 거, 이번에는 상속과 관련된 거, 이번에는 매매와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어떠한 문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기출 지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만큼 또 역시 또 대비하기가 좀 편해지는 거죠. 물론 어렵게 내면 한없이 어렵지만 우리가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좀 난이도가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나머지 10개 정도가 남잖아. 이거를 다 못 맞히더라도 8개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몇 개? 지적 12개 무조건 다 맞아야 되니까 20개 정도 맞히면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서 어떠한 효자 과목이 되는 거죠. 근데 지적까지도 못한다? 그럼 2차에서 상당히 좀 곤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기출지문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용익물권과 임차권과 관련된 기출지문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3절 용익물권 및 임차권과 관련된 기출지문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의무자로 하여. 자, 여기의 핵심은 지분이에요, 지분. 지분만에 대한 지상권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지상권은 부동산의 전부에도 가능하고 일부에도 가능하지만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죠. 또한 이중의 지상권도 허용이 되지 않고요. 농지에 가능한가요? 그렇죠. 농지에는 가능합니다. 지상권은 농지에 가능하지만 농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 같이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2번. 1필의 토지 일부. 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일부라는 거. 그 다음에 지상권. 그 일부의 지상권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범위를 표시해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지적도에다가.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도면은 몇 년간 보존? 도면은 영구 보존 장부예요. 그죠?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거고, 앞에 우리가 이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도면 자체는 방문 신청이든 전자 신청이든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자연인이라든지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력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지상권 대해서 볼게요. 자, 지상권은 전부에 가능하고 일부에도 가능하고 지분 안 되고요. 이중의 지상권 안 되고 농지에는 가능한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농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는 안 되고요. 지상권은 일부에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분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설정자가 의무자고 지상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하는데 지상권자는 주소증명 정보만 제공하면 돼요. 권리자이기 때문에.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 제공. 지상권은 이전도 되고 담보 제공도 돼요. 그죠? 지상권 무엇이 돼? 양도가 되는 거고요. 담보 제공도 가능한데 이것을 무엇하는? 금지하는. 이것을 금지하는 어떤 특약은 지상권의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의 금지 특약은 무효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지상권 등기에서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 목적과 무엇이다? 목적과 범위가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고요. 일부일 땐 도면 첨부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존속기간은 체당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작물은 5년이고 건물은 15년이고 수목은 30년인데 체당기간보다 짧은 연한을 기록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체당기간으로 가기 때문에 각하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지료의 경우에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료는 임의적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다만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을 때 지료를 줄 것을 약정을 하게 되면 신청 정보에 지료를 기록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 봅니다. 지역권의 등기는 승역지 토지가 있고 승역지 토지가 있고 무엇이 있다면 요역지 토지가 있으면 지역권의 등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승역지의 등기 기록에 지역권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목적과 뭐를 써야 돼요?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의 표시를 써줘야 되는 거죠. 요게 지역권 등기할 때 반드시 기록해야 될 거.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누가?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자,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도 뭐가 돼요? 이전되죠. 2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최근에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다음 자, 지역권 설정은 승역지 소유자를 무엇으로 하고 의무자로 하고 요역지 소유자를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하는 건데 어떠한 지상권자, 그러니까 승역지 토지에 요역지 토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기억하시고요. 자, 지역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지역권은 승역지 토지 등기로 을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여기다 했다라는 거죠. 승역지 토지 등기로 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역지의 지역권의 등기는 누가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어떻게 직권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여기 보면 약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작물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했다. 그 원인에 그 약정이 있을 때는 이를 무엇해야 돼요? 기록해야 된다. 약정이 없으면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원인 서면에 이러한 공작물의 설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했다면 등기부에 기록을 하라는 거죠. 자, 시효 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하는, 등기해야만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죠. 등기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지역권에 보시면은요, 요 부분.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권리자가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 있다?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이때 승역지 토지 어떠한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지역권의 등기를 설정할 때는 부기 등기로 실행이 되고요. 한 개의 토지를 요역지로 하고 소유자를 달리하여 여러 개의 토지를 승역지로 할 때는 각각의 어떻게 소유자별로 해야 된다는 거. 목적과 범위와 요역지의 표시가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 되겠고요. 특약상 존속기간 임의적이고요. 자,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지역권 이전은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전부에 가능하고 일부에도 가능하고 지분에는 안 되고요. 지역권은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과 달리 배타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의 지역권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정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권과 관련돼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지문들이 되겠고요. 전세권 볼까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등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 부동산에 전세권을 한다. 즉 이렇게 A와 B와 C, 이 토지, A, B, C가 공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이 공유자 전원이 뭐가 돼야 돼요? 등기 의무자여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한 사람 갖고만 하면 안 돼요. 전원이 무엇이 돼야 된다? 전원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 그 다음 약정이 있다라는 게 또 핵심. 약정이 있을 때는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그 약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뭐 전세권의 양도라든지 담보 제공 금지에 특약의 어떤 약정이 있다면 이때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12번.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는 양도액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은 이전 전세권 이전이기 때문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반드시 기간이 존속기간이 어떻게 된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만료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만료 전에는 원칙으로는 안 되더라. 근데 예외적으로 만료 전에도 할 수가 있죠. 이거 예외 규정 어떤 규정일까요? 전세권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만료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바로 나오죠? 자,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만료 전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 14번. 역시 전세권인데요. 지문이 길다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눈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일부. 일부의 전세권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갑과 을이 A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네요. A 건물에 대한 전전세 계약에 따라서 전세권 등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도면을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전부일 때 전세권이라든지
전전세의 경우는 첨부할 필요 없지만 일부일 때 전전세의 경우에도 역시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자, 15번. 뭐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지분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지분. 지분에 그 다음에 뭐야? 전세권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용인물권,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지역권은 임차권까지 해서 범위가 명확해야 돼요. 범위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에 할 때 도면을 첨부하게 되면 범위가 명확하죠. 근데 A와 B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A가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B가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을 때 C가 B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는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딱 이렇게 2분의 1인지 이렇게 2분의 1인지 이렇게 2분의 1 범위를 딱 특정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가지고 비율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범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인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전세금 증액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제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승낙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각각 할까요? 아니죠.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는 거고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봤을 때 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봤을 때 권리의 무슨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권리의 변경 등기의 가장 핵심은 권리의 변경 등기의 가장 핵심은 등기를 주등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주등기로 할 것이냐 부기등기로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이거죠. 이해관계는 없을 때는 부기등기로 하지만 이렇게 이해관계는 있을 때 전세금을 증액할 때 이해관계는 있을 때 그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로 실행을 하면 되고 승낙이 없다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실행을 하면 되겠고요. 자, 전세권은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전부 가능하고 일부 가능하고 지분 안 되고 이중 안 되고 농지 안 되죠. 지상권하고 차이점이고요. 전세금과 범위죠. 목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목적이 아니라 전세금과 범위고 나머지는 임의적 사항이고 자,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원칙은 존속기간 만료 후에 해야 된다. 만료 전에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전세권이 소멸됐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이 전세권 이전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17번. 앞에서도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의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는 등기는 허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18번. 임차보증금은 임의적 사항이거든요. 근데 원인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사항이다 이겁니다. 19번. 임대차 차임 지급 시기에 대한 약정이 있을 때는 이를 기록해야 되죠. 임차권 등기 이를 기록하는데 기록하지 않고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건 유효다 이겁니다. 유효. 맞는 지문이고요. 약정이 있을 때 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 자체는 유효해요.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금을 기록해야 됩니다. 전세금과 무엇? 전세금과 목적을 기록을 해야 된다. 33회 때 출제됐었던 지문이고요. 자, 전세권의 사용 수익. 어차피 우리가 용인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과 수익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한 전세권 설정은 무효이더라 이겁니다. 22번. 자, 여기서 핵심은 지문에 대지권이라는 지문이 보여야 돼요. 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지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지권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전세권은 지분에 대한데 부동산의 전부와
일부에만 가능하고 지분에는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지권 자체라고 하는 것은 지분의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대지권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23번 을 명의의 전세권 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병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적으로 맞춰진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을 말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병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즉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을 명의의 전세권 등기와 그 여기에 1번에 전세권 설정의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요. 1-1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가압류권자는 누가 된다? 병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때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은 갑소유가 되겠고요. 이때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는데 무슨 판결을 받았어요? 그냥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에 의해서, 즉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말소하려면은 이 전세권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전세권의 어떠한 가압류도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럼 이 병이 바로 뭐가 된다는 소리야? 여기서 이 병은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 병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병에 무엇이 들어야 된다?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를 해야 돼요. 결국은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은 그자의 뭐를 첨부해라?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판결에 의해서 말소 등기를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병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이 병에 무엇을?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답좀 볼게요. 승역지의 지상권자. 자, 우리가 승역지의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그 다음에 지상권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누구도 임차권자도 지역권을 무엇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의무자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들이 지역권을 설정을 해준다고 하면 그때는 주등기 방식이 아닌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자 2번은요. 전세권 일부 이전이라는 게 먼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먼저 이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소멸 전에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왜? 안 된다 그랬잖아.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이 만료가 되면 설정자로부터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양도하는 거죠. 반드시 전세권이 소멸되고 난 후에만 할 수 있다. 전에는 할 수 있지만 이 전의 경우에는 소멸을 무엇하기 위한 전세권이 소멸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3번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할 경우에 요역지의 등기 기록에는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승역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어떠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역지의 표시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의 등기가 경료됐다면 그 등기를 기초로 하는 임차권의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앞에서 나온 것도 재탕이죠. 그 다음 5번 지상권 일부. 그러면 도면.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 토지대장이 아니라 무엇? 지적도. 또는 뭐 도면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첨부 정보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에다가 범위를 표시할 수 있다 없다? 토지대장에는 어떠한 표로 되어 있는 어떠한 대장의 성격을 띠고 있는 대장인데 거기다가는 우리가 경계를 표시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자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뭐를 첨부?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6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법정갱신이 됐어요. 이때 전세권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있다가 아니라 안 된다. X. 7번. 자, 이 문제가 이제 3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고요. 특정층 전부라고 하는 것은 요 3층 전부. 3층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개정 전에는 과거에는 개정 전에는 첨부. 근데 개정 후에는 X. 그러니까 도면을 첨부한다 안 한다? 첨부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전부 3계층 전부기 때문에 굳이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마 이것도 바뀐 지가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걸 기존에 어떤 개정된 사항을 알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용의문건하고 임차권과 관련된 기출지문, 정답지문과 오답지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정답지문과 오답지문의 개수 자체가 많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용의문건하고 임차권에서는 한 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넷 중에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많을 땐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민법과 달리 아주 깊은 내용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등기를 하는 과정, 등기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보시고 항상 등기법은 12문제 중에 10개 가까이는 등기법이라는 그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 법률에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요. 어떤 민법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등기법에서 어떠한 규정한 그러한 절차 그런 것 잘 체크해서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이 이제 등기법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당권, 담보물권과 관련돼서 기출지문 확인하고 이번에 이제 빈출 지문 관련된 강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제5장 권리에 관한 등기 제4절 저당권, 담보물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저당권하고 권리질권 이쪽에서 보통 한 문항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역시 기출지문을 잘 또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출지문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자 1번부터 볼게요. 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세권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해요. 지상권도 가능하죠. 지상권.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해요. 소유권도 가능하죠. 이렇게 우리가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신청 정보에 이 권리의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당권 등기 자체가 주등기 형식으로 기록이 되지만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계속적인 내용이 똑같은 내용들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2번 저당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과 달리 지분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당권은 부동산 전부에 가능하고 일부에 안 되고 지분 가능하고요. 이중의 등기도 허용하는 거죠.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공유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 3번 저당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당연히 이전이 되고요. 항상 이렇게 저당권이 이전이 됐을 때는 채권과 함께 이전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4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더라. 그럼 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공동 저당 설정 등기를 할 때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이때 공동 저당으로 담보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뭐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공동 담보 목록을 종전에는 등기 신청할 때 제출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등기관이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한다라는 것. 그다음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도 가능하죠. 맞는 질문이고요. 그다음 앞에서 나왔던 질문 중인데 대지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건물만 이전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건물만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이런 질문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일 수 있는데 꼭 체크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하지 못한다. 자, 25회 때 기출된 질문입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전부에 가능하고 일부에는 안 되죠. 지분 가능하고 이중에 저당권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채권과 같이 이전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할 것이고 저당권의 목적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때 인감이 들어오는 것과 인감이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 주등기로 실행이 되느냐 부기등기로 실행이 되느냐 이러한 또 차이점이 있고요. 자, 이러한 저당권은 채권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록해야 될 사항이고요. 공동담보가 있을 때는 공동담보의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저당권의 목적이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의 경우에는 권리의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앞에서도 나왔듯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를 할 때는 무엇을?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을 하고요. 채무자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주소만 기록하고 별도의 무엇은 기록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는 별도에 기록하지 않고요. 또한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다. 채무자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필요적 신청 정보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제기라든지 이자라든지 그 발생기, 원본 및 이자의 지급 장소 이것은 임의적 사항이다라는 거. 자, 8번. 자, 지금부터 이제 근저당권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이 근저당권에서 가장 핵심은 근저당권 이전 등기예요.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불확정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양도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가능하느냐? 이 채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가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데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어떻게 단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채권자별로 구분해서 기록할 수 없고 반드시 단일하게 기록하고요.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그냥 뭐라고 기록하냐면 채무자로 기록을 하고요. 어떠한 존속기간 이러한 것들은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을 하고요.
이 채권 최고액은 무엇을 포함한다? 이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임의적 사항에 이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러한 것들 체크해서 보시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기 등기로 가고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안 되지만 채권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해요. 따라서 채권자의 지위 양도, 즉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난 후에는 대위 변제라든지 채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등기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위 변제, 채권 양도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안 된다라는 거. 근저당권 변경 등기는 이제 채무자가 변경됐을 때를 예를 들어보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변경 등기 하고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나면은 채무를 인수할 수 있죠. 이때 채무 인수에는 면책적 채무 인수가 있고 중첩적 채무 인수가 있죠. 이때 근저당권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9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할 때는 평가액을 써라. 돼지 100마리에 대한 평가액. 기억나시죠? 제공해야 되겠고요. 10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이다. 좀 전에 채무자는 저당권에 있어서의 반드시 기록할 사항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표시를 해야 된다. 이때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무엇, 주소만을 기록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11번.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당연히 채권 양도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오답지문 한번 볼게요. 오답지문.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죠. 이게 권리질권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권리질권의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당권자를 의무자로 하고 저당권 설정자를 권리자로 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2번.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25회니까 지금 한 8년 정도 됐죠. 과거에는 이렇게 제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작성을 누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이지 이거를 신청인이 작성을 해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5번, 3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에 등기할 때 평가액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 없다가 아니라 기록해야 된다. 돼지 100마리에 대한 그 평가액을 기록해야 되겠고요. 채권자가 수인일 때 근저당권이죠.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에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어떻게? 단일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X. 채권자별로 구분해서 기록할 수 없고 채권 최고액 얼마 이렇게 딱 단일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일부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하죠. 5번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 6번. 2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2개가 아니라 5개죠. 동일한 채권에 대해서 5개 이상의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 누가, 등기관이 2개 너무 눈에 뻔히 보이네요. 그죠? 틀린 지문이 되겠죠. 2개가 아니라 5개가 되더라 이겁니다. 7번.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죠. 채무자가 변경됐을 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 하죠. 채권자가 바뀌면 이전. 그 밖에 나머지가 바뀌면 변경. 그러니까 채무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 등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변경 전 채무자를 권리자로 하고 변경 후에 채무자를 의무자로 한다. 다 X.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 변경 듣기 할 때는 누가 의무자? 누가 의무자예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고 누가 권리자? 누가 권리자? 저당권자. 저당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8번 근저당권 설정. 저당권이 아니라 뭐예요?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변제기 이자 기록하지 않습니다. X. 그 다음 9번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권리질권이죠. 권리질권 할 때는 요 최고액을 등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X가 되겠고요. 그 다음 10번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의 임의적이에요. 이자라든지 변제기 이런 것들은 임의적이고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이죠.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의 반드시 기록할 것은 무엇이다? 반드시 필요적 기록사항은 채권액. 채권액과 무엇에 대한 것? 채권액과 채무자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록하는 거고요. 어떤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그 권리의 표시도 쓸 수 있고요. 5개 이상일, 2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의 표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이에요. 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1번의 정답은 X가 되겠네요. 이게 전세권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저당권 쪽에 이 문제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저당권과 관련된 OX 문제를 풀어봤고요. 지적, 등기 모두 포함해서 기출지문 관련된 거 하나하나씩 정리를 했었는데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출문제의 어떤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존에 나왔던 기출지문에 대해서 정답지문과 오답지문 한번 확인해봤고 관련된 키워드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는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꼭 보시라는 거예요. 왜? 기출문제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60점 이상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렇고 부동산 우리 공시법, 지적과 등기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더라도 여러분들이 80점 이상, 그러니까 24개 중에 20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지문에 대한 관련된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과정은 기출문제를 3단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그 문제와 관련된 과거의 어떠한 기출의 어떠한 유래까지 설명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적애들을 통해서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출지문 강의 여기까지 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